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6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술래라 부르겠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게 7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혼자셨고 지금도 혼자십니다. 처음엔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오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이사 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손을 저으시면서 빨리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봤습니다. 나중에 이 동네 오래 산 아랫집 분한테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워낙 말을 안 섞으시는 분이야.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으셔.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였습니다. 작은 평수로 옮기면서 새 동네에서 시작하자 싶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 복도에서 몇 분을 마주쳤습니다. 다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관리실에서 들었습니다. 저 집은 거의 나오지 않으세요. 그 이후로 몇 번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하면 짧게 받으셨습니다. 말을 붙이면 짧게 대답하고 가셨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억지로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걸 느낀 건 겨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를 못 봤습니다. 아파트가 좁은 곳이 아니라서 며칠 못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관리실에 살짝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독감으로 며칠째 누워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죽을 좀 써서 문 앞에 놓고 노크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죽 그릇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받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빈 그릇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릇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봤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짧은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오늘 날씨 춥네요. 장 보고 오세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달랐습니다. 봄이 됐을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잠깐 들어올래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작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었지만 썰렁했습니다.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지인 사진도, 장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토박이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연락은 해요? 명절에 영상통화해요. 1년에 2번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다 없어져요. 먼저 가거나 아프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어느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편했어요.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래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떡해요? 말을 안 하니까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누가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으셨고, 아들은 결혼 후 해외로 나갔고, 친정 형제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치매가 왔고, 한 명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러다 연락이 다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말을 하실 때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울하거나 슬프다고 하셨으면 덜 무거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 더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말을 안 하면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할머니가 처음에 제 인사를 어색하게 받으셨던 게 무뚝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혼자 계셔서 낯선 거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차를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들이 어릴 때 이야기, 오래 담아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공감을 표현하거나. 할머니가 이야기를 끝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큰 거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갔습니다. 지나다가요, 별일 없으시죠? 할머니가 처음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중엔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중엔 제가 오는 요일에 맞춰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화전을 만들어 놓으신 날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만들어 봤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낙상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2주 입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됐는지 물었더니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겠대요? 할머니가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멀리서 오면 뭐 해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며칠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퇴원날 말씀하셨습니다. 와줘서 고마웠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빨개졌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오시던 날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택시를 잡아드리고 집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방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2주 동안 비어 있었던 집,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구나. 혼자 사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날따라 그게 크게 느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잠깐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노후에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외롭다는 게 슬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말하는 법을 잊고, 표현하는 법을 잊고, 도움을 받는 법을 잊고, 그렇게 혼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친구가 몇이나 있는가? 연락이 되는 친구, 만나면 편한 친구,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손으로 꼽아봤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멀어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안 했고, 그러다 어색해졌고, 어색해지니까 더 연락을 못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나도 그냥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연락을 자주 합니다. 오래된 친구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고, 모임에 귀찮더라도 나가고, 할머니 문을 두드리는 날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먼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리면 멀어집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잘 지내. 만날 수 있어? 다음 주에 만납니다. 예전이었으면 바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봐요 하고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랬을 겁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뭔지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내밀 사람이 있을 때 내밀어야 한다는 것. 술래 씨, 오늘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